할머니 죽었어. 하늘 날아갔어. 며느리가 제 손주에게 한 말입니다. 저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말이죠. 이유요? 40년 전 헐값에 산 강남 음마 아파트와 상가. 지금은 재건축을 앞두고 48억 대박 아파트가 됐죠. 그걸 당장 안 넘겼다는 이유 하나뿐입니다. 손주를 1년 넘게 못 보게 막고 무릎 꿇은 시어머니한테 문도 안 열어준 며느리. 진명에 안 넘기면 영영 못 봐요. 할머니 죽었다고 했으니까요. 68년을 살면서 이렇게 비참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니죠. 토요일 아침 집문서를 가지러 온 며느리가 빈 상자를 열어보는 순간 그 표정만큼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48억이 어디 갔어? 이것은 손주를 무기로 삼은 며느리에게 당한 한 할머니의 통쾌한 복수극입니다. 사연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릴게요. 오늘도 우리 함께 사는 이야기 시작합니다. 어머님, 요즘 음마 아파트 시세 아세요? 며느리 지혜의 목소리에는 묘한 설렘이 묻어 있었어요.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분식집 문을 닫고 손주 준이와 놀아주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와서는 이런 얘기를 꺼냈어요. 재건축되면 어머님 50평은 받으신대요. 게다가 1층 상가도 같이 재건축되잖아요. 부동산에서 그러던데 상가 보상금만 15억 넘게 나온다던데요. 옥수는 김밥을 말던 손을 멈췄습니다. 15억이라는 숫자가 실감나지 않았어요. 40년 전 월세 5만 원으로 시작한 이 가게가 말이죠. 글쎄다, 잘 모르겠구나. 에이, 어머님도. 동네방네 다 아는 얘긴데요. 아파트랑 상가 합치면 어머님 50억은 가볍게 넘으신다던데요. 지혜는 눈을 반짝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머님. 어머님 혼자서 50평 받아서 뭐 하시게요? 너무 크잖아요. 저희랑 같이 사시면 되잖아요. 명의도 저희한테 미리 넘겨주시면 증여세도 훨씬 아낄 수 있고.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 이 아이가 노리는 게 집이구나. 40년을 악착같이 지켜온 이 집을, 손에 물마를 날 없이 일해서 지킨 이 가게를. 지혜야, 그건 아직은 안 된다. 옥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왜요? 지혜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 오빠 줄 거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세금만 더 내시게요. 어머님이 손해예요. 지혜야, 이 집은 단순히 재산이 아니야. 엄마한테는. 또 그런 감정적인 얘기하시려고요? 지혜가 옥순의 말을 자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셔야죠. 세금 아끼고 저희도 여유 좀 생기고. 윈윈 아니에요? 아니다. 지금은 안 돼. 그 순간 지혜의 표정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마치 가면을 벗어던진 것처럼 차가운 눈빛이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 그때 손주 준이가 옥순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그래, 우리 준이.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옥순이 준이를 안아 올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준아, 가자. 엄마랑 집 가서 먹어. 지혜가 차갑게 준이의 손을 낚아챘어요. 지혜야, 준이는 여기서 할머니랑. 됐어요,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준이 학원 특강 있어서요. 가야 돼요. 무슨 학원을 일요일 저녁에. 어머님은 요즘 교육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나 봐요. 요즘 애들은 주말도 없어요. 지혜는 준이를 데리고 휙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이가 옥순을 향해 손을 뻗으며 울먹였어요. 준아, 다음 주에 보자.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하지만 지혜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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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이힐 소리가 점점 멀어졌어요. 옥수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분식집 안은 갑자기 너무 조용했어요. 아까까지 준이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는데 이제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왱왱거렸습니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옥수는 텅 빈 분식집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낡은 테이블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40년 동안 수천 명의 손님이 이 테이블에서 밥을 먹었죠. 벽에 걸린 오래된 액자 속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1995년 옥순내 분식개업 기념사진. 젊은 옥순이 앞치마를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옆에는 초등학생이 된 민수가 서 있었고요. 엄마, 우리 가게 생겼어. 신난다. 그때 민수는 정말 순수하게 기뻐했었죠.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요? 여보. 옥수는 허공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내가 잘 지켰어요. 우리 집, 우리 가게. 그런데 이제 어떡하죠?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옥수는 4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1985년 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지금이야 대한민국 최고의 부촌이지만 그때는 완전히 달랐어요. 논밭 사이로 먼지가 풀풀 날리는 촌동네였죠. 개구리 울음소리가 밤새 들렸고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됐습니다. 여보, 정말 여기요? 서울이긴 한 거 맞아요? 28배 젊은 박옥수는 남편 재훈의 손을 꼭 잡고 음마 아파트 분양 사무실 앞에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렸습니다. 강남? 거기 가서 뭐해? 서울 끝자락인데. 집 사려면 강북으로 가. 거기가 진짜 서울이야. 대치동은 너무 멀어. 출퇴근 어떻게 하려고. 하지만 재훈은 확신에 차 있었어요. 옥수나 서울 땅은 오릅니다. 특히 한강 이남은 앞으로 엄청 개발될 거야. 신문에서 봤어. 그래도 여보, 우리 돈 전부를 여기에. 믿어봐요. 우리 여기서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아요. 재훈의 눈빛이 너무 간절했습니다. 버스 운전사인 재훈은 3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명절도 휴일도 없었죠. 옥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며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외식은 꿈도 못 꿨습니다. 옷은 언니 것을 물려 입었고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녔죠. 그렇게 모은 돈이 딱 1,200만 원.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옥순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걸까요? 잘하는 거예요. 믿어요, 당신. 재훈이 옥순의 손을 꼭 감싸쥐었습니다. 음마 아파트 25평. 창문으로 보이는 건 논밭뿐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꿈의 보금자리였어요. 그로부터 2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에요. 옥순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재훈은 갓난아이를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수야, 아빠가 열심히 일해서 너 좋은 데서 키울게. 약속한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훈은 더 열심히 일했어요. 새벽 4시 출근, 밤 10시 퇴근. 힘들다는 소리 한 번 없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너무 짧았습니다. 민수가 겨우 3살이 되던 해 겨울이었습니다. 여보, 조심해서 들어와요. 눈이 많이 온대요. 알았어. 걱정 마. 그날 아침 재훈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빙판길에서 버스가 미끄러졌고 재훈은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날 옥수는 텅 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3살 민수는 엄마 옆에서 영문도 모른 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아빠 어디 갔어? 민수야. 옥수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들 앞에서는 울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을 때는 더 절망스러웠어요. 장례 비용으로 다 나갔습니다. 남은 건 고작 30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상환금은 매달 25만 원씩 나갔어요. 관리비, 전기세, 가스비. 이제 어떡하지?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불쌍하긴 한데 혼자서 어떻게 저 아파트를 지켜? 집 팔고 시골 내려가는 게 나을 거야. 애 키우기도 편하고 대출 이자도 못 낼 텐데 무슨 수로. 하지만 옥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절대 안 팔아. 이 집만은 끝까지 지킨다.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재산이었으니까요. 남편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거니까요. 다음 날부터 옥수는 미친 듯이 일자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민수에게 밥을 먹였어요. 이웃집 김 여사님께 아이를 맡기고 뛰어나갔죠. 김 여사님 부탁드립니다. 제가 저녁 7시까지는 꼭 올게요. 그래요, 옥순 씨. 걱정 마요. 민수 잘 봐줄게. 음마 아파트 근처 작은 분식집. 대치 분식이라는 간판이 붙은 15평 남짓한 가게였어요. 사장님, 일 좀 시켜주세요. 뭐든지 할게요. 경험 있어요? 아니요. 하지만 열심히 배울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7순이 넘은 사장 할머니는 옥순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한번 해봐요. 대신 월급은 많이 못 줘. 괜찮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설거지부터 시작했어요. 손이 터지고 갈라졌습니다. 겨울에는 동상에 걸려서 손가락이 퉁퉁 부었죠. 홀서빙을 하면서는 무거운 쟁반을 들다가 허리를 다쳤어요. 주방 보조를 하면서는 뜨거운 기름에 손등을 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엄마, 오늘도 늦어? 저녁 7시, 집에 돌아오면 민수가 현관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민수야. 엄마가 밥 해줄게. 엄마, 나 오늘 유치원에서. 그래, 엄마한테 얘기해봐. 아이의 얘기를 들으며 밥을 차렸어요. 민수를 재우고 나면 밤 11시. 그때부터 옥수는 혼자 울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우리 민수 제대로 못 챙겨줘서. 하지만 포기 안 할게요. 절대 안 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98년 옥순이 분식집에서 일한 지 10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옥순 씨, 나 이제 못하겠어. 사장 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이가 이제 80인데 언제까지 이걸 하겠어.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가게가 문을 닫으면 당장 내일부터 수입이 끊겨요. 중학생이 된 민수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대출 이자는 또 어떻게 갚죠? 사장님, 그럼 저한테 기회를 주시면 안 될까요? 뭐, 제가 이 가게를 이어받고 싶습니다. 월세를 조금씩이라도 낼 테니까요. 할머니가 옥순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옥순 씨, 이 가게 인수하려면 권리금만 500만 원이야. 돈 있어? 지금은 없지만 모을 수 있습니다. 3개월만 시간을 주세요. 3개월? 그 돈을 어떻게 해?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할머니는 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3개월 줄게. 대신 그때까지 돈 못 구하면 다른 사람한테 넘긴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옥수는 악착같이 돈을 모았어요. 낮에는 분식집, 밤에는 아파트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음마 아파트 계단을 닦았죠. 잠은 하루 3시간. 몸은 비틀거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민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그럼 엄마 괜찮아. 우리 민수 걱정하지 마. 2개월이 지났을 때 통장에 400만 원이 모였습니다. 100만 원이 부족했어요. 어떡하지? 그때 이웃집 김 여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옥순 씨, 이거 봉투 안에 10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여사님, 이게 무슨 빌려주는 거야. 천천히 갚아. 옥순 씨 10년 동안 지켜봤어. 이만큼 열심히 사는 사람 없더라고. 꼭 성공할 거야. 옥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1998년 5월 드디어 옥순네 분식이라는 간판이 걸렸어요. 음마 아파트 상가 1층 15평 남짓한 작은 가게. 하지만 옥순에게는 세상 전부였습니다. 엄마, 우리 가게 생겼어. 신난다. 중학생 민수가 환하게 웃으며 가게 안을 뛰어다녔어요. 민수야, 엄마가 열심히 해서 너 대학 보낼게. 약속한다. 엄마, 나도 열심히 공부할게. 그때만 해도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변두리 촌동네였던 대치동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논밭은 사라지고 고층 빌딩이 들어섰습니다. 학원가가 형성되면서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1번지가 됐죠. 음마 아파트 주변은 언제나 북적였어요. 옥순내 분식도 동네 명물이 됐습니다. 사장님, 여기 떡볶이 맛은 진짜 40년 전 그 맛 그대로네요. 저 어릴 때도 여기서 먹었는데 이제 제 아들 데리고 와요. 단골 손님들의 말에 옥수는 뿌듯했어요. 민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5년 전에 지혜와 결혼했고 3년 전에 손주 준이가 태어났죠. 할머니, 떡볶이. 준이가 가게로 달려와 옥순의 치마를 잡아당길 때마다 옥수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어요. 우리 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와 함께하는 주말이 옥순의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2023년 가을, 음마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됐습니다. 옥순 씨, 대박 났어요. 부동산 사장이 달려와 말했어요. 25평 아파트 시세가 30억 넘어요. 재건축되면 50평 받으실 거고요. 게다가 1층 상가도 같이 재건축되잖아요. 보상금만 15억 이상이에요. 옥수는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40년 전 1200만 원에 산 아파트가 30억이라니. 월세 5만 원으로 시작한 가게가 15억이라니. 운이 좋았죠, 뭐. 하지만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며느리 지혜도 당연히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슬쩍 넘어가듯 물었어요. 어머님, 재건축 소식 들으셨죠? 대박이시네요. 그러게 말이다. 꿈만 같구나. 재건축되면 언제쯤 들어가시게 돼요? 글쎄, 한 3년은 걸린다던데. 그러다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머님, 새 아파트 평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머님, 혼자 50평은 너무 크지 않아요? 보상금 받으시면 어디에 쓰실 건데요? 옥수는 불편했지만 대수롭지 않게 넘겼어요. 그냥 궁금해서 묻는 거겠지. 하지만 지혜의 질문은 갈수록 직설적으로 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혜가 민수와 함께 찾아왔어요. 어머님, 저희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 뭔데?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혜는 주저없이 꺼냈습니다. 재건축 전에 아파트하고 상가 명의를 저희한테 넘겨주세요.
뭐, 증여세를 지금 내는 게 나중보다 훨씬 싸요. 어차피 나중에 민수 오빠 줄 거잖아요. 옥수는 귀를 의심했어요. 아들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혹시 지혜를 말리나 싶었죠.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엄마, 지혜 말이 맞아요. 세금 문제도 있고. 민수야,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저희랑 같이 살면 되잖아요.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악착같이 지켜온 집, 남편이 목숨 걸고 남긴 집,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하며 지킨 가게. 그걸 지금 당장 넘기라고요? 안 된다. 옥순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어요. 이 집은 엄마한테 그냥 재산이 아니야. 너희 아버지와 엄마가 평생을 걸고 지킨 거란다. 엄마, 그런 감정적인 얘기 말고요. 민수야. 옥수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아버지가 이 집 사느라 3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한 거 알지? 너 3살 때 돌아가시면서 이 집만은 지키라고 하셨어. 알아요, 엄마. 근데 그게 지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상관 있단다. 엄마한테는 전부 상관 있어. 지혜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어요. 어머님, 그러시면 저희 입장도 생각 좀 해주세요. 준이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저희도 더 큰 집으로 이사 가고 싶은데 미안하지만 안 된다. 적어도 지금은. 지금은요? 그럼 언제요? 그건 엄마가 결정할 일이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토요일 오후 옥수는 준이를 기다렸어요. 매주 토요일 2시면 민수가 준이를 데려다 줬거든요. 하지만 2시가 지나고 3시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옥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오늘 준이는? 아, 엄마. 준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요. 집에서 쉬게 했어요. 그래. 많이 아프니? 아니요. 그냥 좀 으슬으슬한 것 같아서요. 그럼 엄마가 가볼까? 죽이라도 끓여주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지혜가 잘 돌보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준이 학원 특강 있어서요. 무슨 학원을 토요일에? 요즘 애들은 다 그래요, 엄마. 그 다음 주. 엄마, 저희 이번 주말에 친정 가기로 했어요. 그래. 그럼 일요일에라도. 일요일도 친정에 있을 거예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손주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영상통화를 요청했지만 지혜는 번번이 핑계를 댔습니다. 어머님, 준이 지금 자요. 어머님, 준이 친구 생일 파티 갔어요. 어머님, 지금 제가 바빠서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어느 일요일 오후 옥수는 반찬을 만들어 아들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안에서 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누구야? 쉿. 조용히 해. 지혜의 목소리였습니다. 인터폰 화면에 옥순의 얼굴이 보였을 거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인터폰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님, 왜 오셨어요? 반찬 좀 만들어 왔어. 준이 얼굴도 보고. 문 좀 열어줘. 어머님, 저희 지금 바쁘거든요. 잠깐만이라도. 5분만 준이 얼굴 보고 갈게.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진명의 생각 안 바뀌셨죠? 지혜야, 그건. 그럼 오늘은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지혜야, 제발. 할머니가 손주 보고 싶다는데. 그때 지혜가 내뱉은 말. 어머님, 진명이 안 넘겨주실 거면 앞으로 준이 볼 생각 마세요.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뭐라고? 똑똑히 들으셨죠?
어머님이 고집 부리시는 한 준이는 못 봐요. 지혜야, 그게 무슨 말이니? 아, 그리고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에 냉소가 섞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이가 할머니 찾을 때마다 제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옥순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 죽었다고 해요. 할머니는 하늘 날아갔어. 그러면 준이가 울음 그치거든요. 편하잖아요. 지혜야, 어떻게 그런 어머님이 선택하세요. 집이냐 손주냐. 딸깍.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손주한테 할머니가 죽었다고요? 5살짜리 아이한테 그런 거짓말을요? 계단을 내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혜가 준이한테 할머니 죽었다고 했대. 전화기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그게 지혜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래요. 민수야, 엄마가 뭘 잘못했니? 그냥 손주 보고 싶다는데.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엄마도 좀 져주시면 안 돼요? 진명에 하나 넘겨주면 다 해결될 일인데. 민수야. 어차피 나중에 제 거 될 거잖아요.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은 건데 뭐가 문제예요? 너희 아버지가. 아버지 얘기는 그만하세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러세요. 민수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고집 부리시니까 준이도 못 보는 거잖아요. 다 엄마 책임이에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수는 휴대폰을 쥔 채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들다니. 40년을 키운 아들이 이럴 수가. 그날 밤 옥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어요. 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뽀뽀를 해주던 그 작은 입술. 할머니 또 올게. 손을 흔들던 그 작은 손. 이제 그 아이는 할머니가 죽었다고 믿고 있겠죠.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옥수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혹시 민수에게서 연락이 왔을까? 혹시 준이 사진이라도 보내줬을까? 하지만 화면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분식집을 열어도 손님들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어요. 밤마다 준이 꿈을 꿨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이가 달려오는 꿈. 하지만 손을 뻗으면 준이는 사라지고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렸죠. 할머니 죽었어. 하늘 날아갔어. 깜짝 놀라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옥수는 용기를 내서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민수야, 엄마야. 준이는 잘 지내니? 사진 한 장만 보내줘.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야 민자가 왔어요. 엄마 바빠요. 나중에 연락할게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옥수는 손주 사진 한 장 받지 못했어요. 3주가 지났습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옥수는 또다시 반찬을 만들었어요. 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 소세지 볶음, 김밥까지. 이번에는 문을 열어주겠지. 설마 반찬까지 거부하겠어? 하지만 현실은 더 잔인했습니다. 아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저녁 6시였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띵동 마이너스. 다시 눌렀어요. 누구세요? 지혜의 목소리가 인터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반찬 좀 만들어 왔어. 문 좀 열어줘.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혜야, 준이 좀 보자. 제발.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아직도 생각 안 바뀌셨죠? 지혜야, 엄마는 그냥. 그럼 그냥 가세요. 우리 바빠요. 잠깐만. 준이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도 해왔어. 5분만, 딱 5분만.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문 앞에 누가 있어? 옥순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준이 목소리. 한 달 만에 듣는 손주 목소리. 준이야, 준아, 할머니야. 옥수는 인터폰을 향해 외쳤어요. 하지만 지혜가 준이를 막았습니다. 준아, 아무도 없어. 그냥 택배 아저씨야. 가서 TV 봐. 응. 준이의 발소리가 멀어졌어요. 지혜야, 제발. 어머님,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지혜의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매번 이렇게 찾아오시면 저희도 불편해요. 어머님이 결정하시면 되잖아요. 집이냐, 손주냐. 지혜야, 엄마는 그냥 준이가 보고 싶어서. 그럼 진명에 넘기세요. 그러면 매일 봐도 돼요. 옥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못하시겠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럼 다음부터는 오지 마세요. 괜히 준이만 혼란스러워요. 딸깍. 인터폰이 끊겼습니다. 옥수는 문 앞에 비닐봉지를 내려놓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를 꺼내 글을 썼습니다. 준이가 좋아하는 반찬 해왔어. 맛있게 먹어라. 마이너스 할머니가.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난간을 붙잡지 않으면 넘어질 것 같았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어요. 옥수는 그대로 아파트 단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하느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4주가 지났습니다. 옥수는 견딜 수가 없어서 민수 회사 앞으로 찾아갔어요. 퇴근 시간에 맞춰서 회사 건물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오후 6시 30분. 민수가 동료들과 함께 나오는 게 보였어요. 민수야. 옥순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왜 여기? 민수야,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서. 민수는 동료들에게 먼저 가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엄마, 회사까지 왜 와요? 사람들 보잖아요. 미안하다. 근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답장이 없어서 바빴다니까요. 민수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민수야, 준이 사진 한 장만 보여줘. 엄마가 한 달 넘게 손주를 못 봤어. 엄마, 그건 엄마가 선택하신 거잖아요. 뭐? 집 명의만 넘기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세요? 민수가 짜증 섞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혼자 그 큰 집에서 뭐 하시게요? 재건축되면 50평 받는다면서요? 엄마한테 너무 커요. 민수야, 그 집은 아버지 얘기 또 하시려고요? 민수가 옥순의 말을 잘랐습니다. 엄마, 아버지 돌아가신 지 30년 넘었어요. 언제까지 그 얘기 하실 거예요? 옥수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민수야, 내가 그렇게 말하니? 저도 할 말 있어요,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엄마 인생만 생각하시지,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시잖아요. 뭐? 지혜 친정에 빚이 있는 거 아세요? 5천만 원이나 돼요. 그거 갚아야 하는데. 그건 엄마가 몰라. 그리고 준이 교육비요. 한 달에 200만 원씩 들어가요. 영어, 수학, 피아노, 태권도. 요즘 애들은 다 이렇게 키워요.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엄마 집 팔면 다 해결되는 문제예요. 아니, 팔 것도 없어요. 그냥 명의만 넘기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담보대출 받아서 당장 급한 불 끄고. 민수야. 옥순이 아들의 말을 막았어요.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겠다는 거니? 그게 뭐가 문제예요? 어차피 제 집 될 건데. 아직은 내 집이 아니야.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엄마는 대체 뭘 원하세요? 손주도 보고 싶다면서 왜 집은 안 넘겨줘요? 그건 솔직히 말씀하세요. 엄마, 저 못 믿으시는 거죠? 제가 집 받으면 엄마 쫓아낼까봐 그러시는 거죠? 민수야, 엄마가 언제 그랬니? 아니면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어요? 옥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수는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엄마, 저도 이제 지쳤어요. 지혜도 매일 스트레스 받고, 저도 중간에서 힘들고. 민수야, 엄마가 결정하세요. 제대로.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민수야, 민수야. 옥순이 아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사라졌습니다. 옥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며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왜 우세요? 가족 싸움인가 봐. 옥수는 비틀거리며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 옥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어둠 속을 달리는 지하철처럼 옥순의 마음도 깊은 어둠 속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그날 밤 옥수는 식탁에 앉아 낡은 앨범을 꺼내봤어요. 민수가 어렸을 때 사진들, 돌잔치 사진,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서만 찍은 사진이었죠.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옥순이 새벽 일을 마치고 부랴부랴 달려가서 찍은 거예요. 중학교 졸업식 사진, 민수가 1등으로 졸업했을 때였습니다. 엄마, 나 장학금 받았어. 엄마 덕분이야. 그때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고등학교 때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공부했습니다. 엄마가 새벽에 일하는 거 보고 자기도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생겼다고 했죠. 대학 합격했을 때,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장학금도 받았어. 민수는 울면서 옥순을 껴안았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제가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이 아이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그런데 지금은 옥수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마지막으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야. 엄마가 너를 키우면서 단 한 번도 후회한 적 없단다. 내가 엄마의 전부였어. 지금도 그래. 엄마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을 뿐이야. 집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야. 제발 알아줘. 문자를 보내고 1시간을 기다렸어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2시간, 3시간. 밤 12시가 넘어서야 답장이 왔어요. 엄마, 말로만 그러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진명에 넘겨주시면 엄마 진심 알겠어요. 옥수는 핸드폰을 놓았습니다. 아들마저 완전히 돌아섰어요. 며느리 편에 서서 엄마를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옥수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음마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아파트, 남편과 함께 계약하던 날, 아들을 안고 이사 오던 날, 혼자 남아 울던 날, 새벽 5시에 일하러 나가던 날, 모든 게 이 집에 담겨 있었어요. 여보, 옥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손주는 보고 싶은데 이 집을 넘기는 건 당신까지 져버리는 것 같아서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한 새벽의 정적만 흘렀죠. 옥수는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한 번만 더, 딱 한 번만 더 며느리를 찾아가 보자. 무릎 꿇고 빌어서라도 손주를 보게 해달라고 하자. 집은 나중에 생각하자. 일단 손주만 보자. 하지만 옥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얼마나 냉혹한 사람인지, 그리고 다음 날 옥순이 겪을 일이 얼마나 잔인할지. 다음 날 일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옥수는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를 했어요. 준이가 좋아하는 음식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김밥, 계란말이, 닭강정, 과일까지. 오늘은 꼭 문을 열어주겠지. 아니, 열어달라고 빌어야지. 옥수는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한 달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 옥수는 무거운 보따리를 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15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어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띵동 마이너스. 잠시 후 인터폰 화면에 지혜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또 오셨네요, 어머님. 지혜의 목소리는 짜증으로 가득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오늘은 꼭 문 좀 열어줘. 제발. 어머님, 매번 똑같은 얘기하지 마세요. 지겹거든요. 지혜야, 엄마가 잘못했어. 제발 준이만 보자. 응?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집 명의는요? 그건 조금만 시간을 줘.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한 달 넘게 생각 안 하셨어요? 지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 인내심도 한계예요. 오늘 결정 안 하시면 앞으로 영영 못 보세요. 지혜야, 집문서 가지고 오셨어요? 인감도장은? 그건 없으시죠? 그럼 돌아가세요. 지혜야, 제발. 옥수는 인터폰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복도에 주저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빌게. 제발 준이만 보게 해줘. 5분만. 아니, 1분만이라도. 인터폰 화면으로 옥순의 모습이 보였을 거예요. 68세 할머니가 무릎 꿇고 빌고 있는 모습. 하지만 지혜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세요. 보기 안 좋잖아요. 지혜야, 제발. 어머님. 지혜가 차갑게 말했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지쳤어요. 어머님 때문에 민수 오빠랑 매일 싸워요. 제 친정 부모님도 스트레스 받으시고.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마시고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그때였습니다. 안에서 준이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나 심심해. 밖에 나가 놀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준아. 엄마, 할머니한테 가고 싶어.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단 말이야. 준이가 떼를 쓰는 소리였습니다. 옥순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준이야, 준아, 할머니 여기 있어. 옥순이 인터폰을 향해 외쳤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준이를 안방으로 데리고 갔는지 목소리가 멀어졌어요. 준이야, 제발, 할머니 목소리 좀 들려줘. 딸깍, 인터폰이 꺼졌습니다. 옥수는 현관문에 이마를 대고 주저앉았어요. 준이야, 할머니야, 할머니.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옆집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저기 괜찮으세요? 중년 여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옥수는 황급히 일어났어요. 아, 네. 괜찮습니다. 휘청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옆집 여자가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1502호 며느리 원래 좀 차갑다고 소문났잖아. 쯧쯧. 시어머니 저렇게 빌어도 문도 안 열어주네. 옥수는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옥수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져갔던 보따리가 그대로였어요. 아무도 받아주지 않은 음식들. 하느님, 제가 대체 뭘 잘못한 건가요? 옥수는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을 울고 나니 눈물도 마른 것 같았어요. 핸드폰을 꺼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민수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야, 엄마 오늘 너희 집 갔었어. 지혜가 문도 안 열어줬다. 엄마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민수야, 제발 엄마 좀 도와줘. 30분을 기다렸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나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지혜한테 들었어요. 또 찾아오셨다면서요? 엄마,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엄마가 결정만 하시면 되는 문제예요. 왜 자꾸 이러세요? 옥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그날 밤 옥수는 잠들지 못했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새벽 2시, 3시, 4시. 시간은 흘러갔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집을 넘겨주면 될까? 그러면 준이를 볼 수 있을까? 하지만 다른 생각이 스쳤어요. 집을 넘겨주면 정말 준이를 보게 해줄까? 아니면 집만 빼앗기고 여전히 못 볼까? 지혜를 믿을 수 있을까요? 1달 넘게 손주를 못 보게 막은 사람. 무릎 꿇은 시어머니에게 문도 열어주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집을 받고 나면 더 거만해지지 않을까요? 새벽 5시. 옥수는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음마 아파트 단지가 보였습니다. 40년 전 남편과 함께 이사 온 그날이 떠올랐어요. 옥수나, 우리 여기서 행복하게 살자. 여보, 우리 아들 낳아서 좋은 아빠 되어줘요. 그럼 우리 민수 최고로 키울 거야.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재우는 목숨까지 잃었어요. 버스 운전하다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죠. 마지막 유언이 기억났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재훈이 옥순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옥순아, 미안해. 지켜줘. 우리 민수, 부탁해. 여보, 여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옥수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4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죠. 허리 아파도 참았어요. 다리 아파도 참았습니다. 왜요? 집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들이 지금 옥순의 마음속에서 무언가 끌어올랐어요. 분노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자식에 대한 분노. 내가 뭘 위해 이렇게 살았나? 일요일 아침 7시. 옥수는 샤워를 했어요. 머리도 감고 옷도 단정하게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어요. 핏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눈물은 없었어요. 대신 차가운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옥수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부동산 사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사장님, 저 박옥순입니다. 아, 옥순 씨. 무슨 일이세요? 제 아파트하고 상가요. 팔 수 있을까요? 네. 뭐라고요? 부동산 사장은 깜짝 놀란 목소리였어요. 아파트하고 상가 둘 다 팔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옥순 씨, 갑자기 왜 그러세요? 재건축 앞두고 있잖아요.
지금 팔면 손해예요. 상관없어요. 지금 당장 팔아주세요. 하지만 사장님, 옥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제 사정이 있어요. 묻지 마시고 그냥 팔아주세요. 금매로 내놔도 괜찮아요. 부동산 사장은 잠시 침묵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 매물로 내볼게요. 근데 정말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옥수는 다음으로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강남 고급 실버타운. 여러 곳이 나왔습니다. 한 곳을 골라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입소 상담 받고 싶은데요. 네, 고객님. 언제 방문 가능하세요? 오늘 가능할까요? 오늘이요? 네, 가능합니다. 오후 2시에 오시겠어요? 네, 그렇게 할게요. 오후 2시. 옥수는 강남에 있는 프리미엄 실버타운을 방문했어요. 깔끔한 로비, 친절한 직원들, 쾌적한 시설. 어르신, 여기 1인실은 보증금 2억에 월 관리비 300만 원입니다. 네, 괜찮아요. 식사는 하루 3끼 제공되고요. 의료 서비스도 24시간 가능합니다. 직원이 설명하는 동안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한강이 보였습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어요. 계약하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요? 네. 언제 입주 가능한가요? 서류 준비하시면 2주 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준비할게요. 실버타운에서 나오는 길. 옥수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적어도 갈 곳은 생겼으니까요. 이제 남은 건 옥수는 다음 행선지로 향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이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어요? 기부 약정서 공증 받고 싶어요. 기부요? 네. 제 재산 중 일부를 사회복지단체에 기부하려고 합니다. 옥수는 미리 준비한 서류를 꺼냈어요. 아파트하고 상갑한 금액 중에서 실버타운 입소 비용 빼고 남는 돈 전부 기부하고 싶어요. 법무사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르신, 그럼 금액이 상당할 텐데요. 가족분들은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나중에 문제 없어요. 제 재산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죠? 그건 그렇습니다만. 그럼 공증해 주세요. 옥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법무사는 한숨을 쉬고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증 진행하겠습니다. 30분 후 모든 서류가 완료됐어요. 옥수는 서류를 가방에 넣고 법무사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옥수는 분식집 앞을 지나갔어요. 옥순내 분식이라는 간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가게. 이제 곧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겠죠.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옥수는 거실 찬장을 열었어요. 남편이 남긴 고급 자개함이 있었습니다.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남편이 사준 거였어요. 옥순아, 여기에 중요한 거 보관해. 우리 집문서 같은 거. 그 자개함 안에는 지금까지 집문서와 인감도장이 들어 있었어요. 옥수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읽었어요. 건물등기부등본. 소유자 박옥순. 40년의 세월이 담긴 서류. 옥수는 그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내일 부동산에 가져다 줘야 하니까요. 자개함은 비워두었어요. 대신 다른 서류들을 넣었습니다. 실버타운 계약서, 기부 약정서, 그리고 옥수는 편지지를 꺼내 펜을 들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민수야, 지혜야. 눈물이 뚝 떨어져 편지지를 적셨어요. 하지만 옥수는 눈물을 닦고 계속 썼습니다. 차가운 마음으로.
단호한 문장으로 이것이 마지막 편지가 될 거예요. 자식에게 쓰는 마지막 편지.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부동산 사장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옥순 씨, 벌써 매수자 나왔어요. 진짜요? 네. 재건축 앞둔 음마 아파트라 문의가 엄청 많았어요. 아파트는 32억, 상가는 16억에 계약하고 싶다는 분이 계세요. 옥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48억. 상상도 못한 금액이었습니다. 좋아요. 계약 진행해 주세요. 잔금은 2주 후 치르기로 했어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아요. 전화를 끊고 옥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어요. 2주 후면 이 집은 남의 집이 됩니다. 40년을 함께한 이 공간이. 옥수는 집안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거실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민수 돌잔치 사진, 초등학교 입학식 사진, 대학 졸업식 사진. 주방에는 40년 된 밥솥이 있었어요. 고장 나도 고쳤으며 지켜온 거였죠. 안방 옷장에는 남편의 옷이 아직도 한두 벌 걸려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하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옥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여보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쌀쌀맞았어요. 민수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민수야. 엄마가 며칠 생각을 많이 해봤어.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옥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 봐.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조금 달라졌어요. 지의 말이 맞는 것 같아. 엄마 혼자 큰 집에서 뭐 하겠니? 그리고 너희한테도 필요한 거 알아. 엄마, 그럼. 그래. 집문서하고 인감도장 줄게. 전화기 너머로 민수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진짜요? 정말로요? 그래. 거실 찬장에 자개함 있잖니. 거기에 다 넣어뒀어. 이번 주말에 와서 가져가라. 엄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민수의 목소리가 급격히 밝아졌습니다. 뒤에서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빠, 뭐래? 어머니가 뭐래? 지혜야, 들었지? 어머니가 집 주신대. 정말요? 어머니. 전화기를 민수에게서 빼앗은 듯 지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정말이세요? 오, 감사합니다. 어머니 최고예요. 지혜의 목소리는 꿀 떨어지듯 달콤했어요. 한 달 내내 차갑게 대하던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래. 주말에 와서 가져가라. 네. 토요일에 바로 갈게요. 준이도 데리고 갈게요. 준이 이름이 나오자 옥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이를? 네, 어머님.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했거든요.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이제는 손주를 미끼로 쓰는군요. 옥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 알았다. 토요일에 보자. 네. 어머님, 사랑해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수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이제 5일 남았습니다. 토요일이면 모든 게 끝나요. 화요일. 옥수는 분식집 단골 손님들에게 하나씩 인사를 했어요. 사장님, 웬일이세요? 오늘 표정이 밝으신데요? 그냥요.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서요. 무슨 좋은 일인데요? 비밀이에요. 옥수는 웃으며 김밥을 말았습니다. 40년 동안 말았던 김밥.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수요일. 옥수는 실버타운에 다시 방문했어요. 어르신, 서류 준비 다 되셨어요? 네, 다음 주 월요일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월요일이요? 네, 가능합니다. 준비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실버타운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여기서는 아무도 옥순에게 집을 달라고 돈을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저 편안한 노후를 보내라고 했죠. 목요일, 옥순은 집 정리를 시작했어요. 40년 동안 모은 물건들을 하나씩 박스에 담았습니다. 남편 사진, 민수 어릴 적 옷, 추억이 담긴 물건들. 버릴 수 없는 것들은 따로 챙겼어요. 버릴 수 있는 것들은 버리기로 했습니다. 가구와 가전제품은 새 주인에게 넘기기로 했어요. 어차피 실버타운에는 다 갖춰져 있으니까요. 정리하다가 민수 초등학교 때 쓴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엄마예요. 저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마이너스 민수 올림. 옥수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요. 그때는 정말 순수한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변한 걸까요? 옥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금요일, 부동산 사장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옥순 씨, 내일 잔금 치르기로 했어요. 월요일에 등기 넘기면 끝이에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사장님. 옥순 씨, 정말 괜찮으세요? 후회 안 하시겠어요? 네, 괜찮아요. 제가 선택한 길이에요. 전화를 끊고 옥수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거의 다 정리가 끝났어요. 거실 한가운데는 고급 자개함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옥수는 자개함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3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변경 안내문, 실버타운 입소 계약서 사본, 사회복지단체 기부 약정서, 그리고 편지 한 장. 며칠 전 밤새 쓴 그 편지. 옥수는 편지를 꺼내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민수야, 지혜야. 손주를 볼모로 잡아서 집을 빼앗으려 한 너희들에게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을 줄 수는 없었다. 집은 이미 팔았다. 엄마는 좋은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남은 돈은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쓰기로 했다. 준이한테 할머니 죽었다고 했다며? 그래, 엄마는 너희들에게 이미 죽은 사람이다. 죽은 사람한테는 전화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친정 가서 집 한 칸 내달라고 해라. 엄마는 40년 동안 이 집을 지켰다. 너희 아버지와의 약속을 지켰다. 그런데 너희들은 단 한 달도 기다려주지 못했구나. 손주를 무기로 삼아 할머니 가슴에 못을 박았구나. 이제 엄마는 자유롭게 살겠다. 너희들 눈치 보지 않고, 손주 보려고 빌지 않고, 안녕. 마이너스 박옥순 올림. 옥수는 편지를 다시 자개함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뚜껑을 닫았어요. 내일이면 민수와 지혜가 이걸 열 거예요. 그때 그들의 표정이 어떨까요? 옥수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8시, 민수와 지혜는 일찍 일어났어요. 오빠, 빨리 준비해. 일찍 가야 돼. 지혜는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았어. 준이 옷 입혀. 준아, 일어나. 오늘 할머니 집 가는 거야. 준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났어요. 할머니? 할머니 안 죽었어? 그게. 지혜는 당황했지만 재빨리 둘러댔습니다. 할머니가 하늘나라 갔다가 다시 오셨어. 신기하지? 정말?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준이가 방방 뛰었어요. 그래, 오늘 보자. 빨리 준비해. 30분 후, 3사람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오빠 떨려. 드디어 그 집이 우리 거야. 지혜는 설렘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러게. 48억짜리 부동산이 우리 명의로. 아파트 팔고 강남 신축으로 이사 가자. 그리고 친정 빚도 갚고, 남는 돈으로 차도 바꾸고,
두 사람은 신이 나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준이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할머니, 보고 싶었어. 9시 30분. 차가 음마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다. 지혜가 차에서 내리며 환하게 웃었어요. 세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12층에서 내려 현관문 앞에 섰어요. 민수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B-B-B-B. 띠리리리 마이너스. 왜 안 열려? 뭐, 비밀번호 바뀐 거야? 지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이상한데. 엄마한테 전화해봐. 민수가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안 받네. 문자 보내봐. 민수가 재빨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우리 도착했어요. 비밀번호가 안 되는데요? 5분이 지나도 답장은 없었습니다. 이상한데. 지혜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관리사무소에 연락해봐. 문 열어달라고. 10분 후 관리사무소 직원이 올라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마스터키로 열겠습니다. 찰칵 마이너스. 문이 열렸습니다. 민수가 먼저 안으로 들어갔어요. 엄마 계세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순간, 민수와 지혜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텅 빈 집, 가구도 가전제품도 짐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고급 자개함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어요. 이게 뭐야? 지혜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민수는 자개함으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집문서가 없었습니다. 대신 이게 뭐야? 민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지혜가 옆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현관 비밀번호 변경 안내문, 실버타운 계약서, 기부 약정서. 이게 대체. 그리고 마지막 편지. 지혜가 편지를 펼쳤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오빠, 이거. 편지가 지혜의 손에서 떨어졌어요. 민수가 주워서 읽었습니다. 집은 이미 팔았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이건 아니야. 민수는 편지를 움켜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지혜는 미친 듯이 집안을 뛰어다녔습니다. 안방 확인해봐. 안방 문을 벌컥 열었지만 역시 텅 비어 있었어요. 옷장도 침대도 화장대도 없었습니다. 부엌은?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냉장고, 가스레인지, 식탁?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지혜가 비명을 질렀어요. 준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엄마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무서워. 할머니는 어디 갔어?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지혜가 준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준이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으앙, 할머니. 민수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멍하니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집은 이미 팔았다. 실버타운에 들어간다. 남은 돈은 기부. 오빠. 지혜가 민수에게 달려와 편지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진짜야? 설마 거짓말이겠지? 어머니가 우릴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아니, 이거 진짜 같아.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개함에 실버타운 계약서도 있고 기부 약정서도 있어. 공증까지 받았대. 안 돼. 지혜가 자개함을 집어 던졌습니다. 쾅! 자개함이 벽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졌어요. 48억? 48억이 날아갔어. 우리 집이었는데.
우리 거였다고. 지혜는 울부짖으며 바닥을 쳤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냈어요. 옥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받지 않았어요. 다시 걸었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따르릉 마이너스. 여전히 받지 않았어요. 엄마, 엄마, 전화 받아요. 민수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그때 민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이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박옥순. 번호까지 바꿨어. 민수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어요. 지혜가 휴대폰을 주워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이 미친. 지혜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오빠 부동산에 가보자. 어머니가 정말 팔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 응, 그래.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준이 손을 잡고 허겁지겁 집을 나섰어요. 음마 아파트 근처 부동산. 민수와 지혜가 숨을 헐떡이며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 부동산 사장이 놀란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민수 씨? 무슨 일이세요? 저희 어머니 집이요. 1200이요. 정말 팔렸어요? 부동산 사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 그걸 어떻게 대답해 주세요. 팔렸어요? 안 팔렸어요? 지혜가 책상을 탁 쳤어요. 진정하세요. 네, 팔렸습니다. 어제 잔금까지 다 치렀어요. 뭐라고요? 민수의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옆에 있던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럼 상가도요? 1층 옥순 내 분식도 팔렸어요? 네, 그것도 같이 팔렸습니다. 이럴 수가. 지혜가 머리를 감싸쥐었어요. 사장님, 그게 언제요? 언제 계약했어요? 일주일 전쯤이요. 옥순 씨가 금매로 내놓으셔서. 일주일 전? 민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그럼 그때 이미. 네. 아마 그때 이미 결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부동산 사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도 여쭤봤어요. 정말 파시는 게 맞냐고. 재건축 앞둔 집인데 아깝지 않냐고. 근데 옥순 씨가 그러시더라고요. 본인이 결정한 거라고. 지혜가 부들부들 떨었어요. 그럼 지금 그 집 주인은 누구예요? 새로운 매수자분이시죠. 월요일에 등기 이전됩니다. 안 돼. 안 돼. 지혜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취소할 수 없어요? 저희가 가족인데.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이미 적법하게 매매가 완료됐어요. 옥순 씨가 명의자시니까 본인 마음대로 처분하실 수 있는 거고요. 부동산 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가족이시면 미리 말씀 나누셨어야죠.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엄마를 압박했죠. 집을 내놓으라고. 손주를 못 보게 막으면서까지. 그럼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모르겠어요. 실버타운 들어가신다고는 하셨는데 어디인지는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연락처는요? 번호도 바꾸셨어요. 새 번호는 저한테도 안 알려주셨고요. 부동산 사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더 이상은 제가 도와드릴 게 없네요. 민수와 지혜는 부동산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갑게 내리쬐었습니다. 지혜가 인도 한복판에 주저앉았어요. 48억이 날아갔어. 지혜야, 일어나. 오빠 잘못이야. 오빠가 어머니를 제대로 설득 못해서. 지혜가 민수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내가 뭘 어쨌는데. 오빠가 어머니 편 들었어야지. 왜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나도 내 편이었잖아. 편이긴 무슨 편.
결국 이 꼴 됐잖아. 두 사람은 길거리에서 싸우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준이는 무서워서 울고 있었어요. 엄마, 아빠, 그만해. 하지만 아무도 준이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와 지혜는 지혜 친정집으로 향했어요. 엄마, 아빠, 저희 왔어요. 지혜의 엄마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왔니? 준이도 왔네. 밥 먹었어? 엄마. 지혜가 눈물을 터뜨렸어요.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시어머니가 집을 팔았어요. 뭐? 무슨 소리야? 지혜 엄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음마 아파트요. 상가까지 다 팔았어요. 48억에. 48억을? 그럼 너희한테 준다고 했잖아. 그게 안 줬어요. 실버타운 들어가고 남은 돈은 다 기부한대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혜 아빠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 빚은 5천만 원 갚기로 했잖아. 죄송해요, 아버님.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하긴. 당신네 어머니가 우릴 속인 거잖아. 그게 아니긴. 48억이면 우리 빚 갚고도 남는데. 지혜 아빠가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시어머니 찾아가서 돌려받아. 법적으로라도. 그게 어머니가 명의자시니까 법적으로는 문제 없대요. 뭐? 그럼 우리 빚은 어떡하라고? 아버님, 제가 어떻게든 당신 월급이 얼마인데 5천만 원을 언제 갚을 건데?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지혜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만 했습니다. 쓸모없는 것들. 지혜 엄마가 혀를 찼어요.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잘했어야지. 괜히 건드려서 이 꼴 됐네. 엄마, 나도 몰랐어. 모르긴. 시어머니 비위 맞춰가면서 해야지. 친정집에서도 쫓겨났어요. 오늘은 가봐. 우리도 골치 아프니까. 민수와 지혜는 준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세로 사는 30평 아파트. 이것도 전세금 3억은 옥순이 도와준 거였어요. 오빠, 우리 어떡해? 지혜가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어요. 친정 빚도 갚아야 하고 준이 교육비도 내야 하고. 근데 48억이 날아갔어. 내가 엄마한테 다시 연락해 볼게. 번호도 바꿨다며. 어떻게 연락해? 실버타운을 찾아가든지. 어디 실버타운인지 알아? 강남에만 수십 곳이야. 지혜가 소리쳤습니다. 민수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옥순의 옛날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역시나 끊긴 번호였어요.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푹 쓰러졌어요. 엄마, 제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지혜는 옆에서 무릎을 껴안고 있었어요. 48억, 48억 같은 말만 반복했습니다. 준이는 혼자 방에서 울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 할머니. 그날 밤, 민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어요. 엄마가 새벽 5시에 일어나 일하러 가던 모습, 손이 트고 갈라진 채로도 자기 밥을 챙겨주던 모습. 민수야, 엄마가 열심히 벌어서 너 대학 보낼게. 엄마, 고생하지 마. 나 장학금 받을게. 우리 민수 착하다. 엄마 아들이라서 자랑스러워. 그때는 정말 엄마를 사랑했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지혜를 만나고 결혼하고 준이가 태어나고 어느새 엄마보다 아내 눈치를 보게 됐어요. 엄마보다 돈이 중요해졌고요. 내가 뭘 한 거지. 민수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엄마는 떠났습니다. 48억을 들고 떠난 게 아니라 아들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리고 그건 전부 민수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같은 날 토요일 아침, 옥수는 강남의 프리미엄 실버타운에서 눈을 떴어요.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왔습니다. 새하얀 커튼, 깨끗한 침대, 조용한 방. 40년 동안 살던 음마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었어요. 옥수는 천천히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유유히 흐르는 강물, 아침 조깅을 하는 사람들, 평화로운 풍경. 여보,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한 걸까요? 아니면 너무 독한 걸까요? 대답은 없었어요. 하지만 옥순의 마음은 이상하게 편안했습니다. 한 달 넘게 느꼈던 그 답답함, 그 슬픔, 그 배신감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오전 8시 식당으로 내려가니 깔끔하게 차려진 조식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미역국, 구운 생선, 나물 반찬들, 신선한 과일. 40년 동안 남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지만 이렇게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음식을 준비해 준 건 처음이었어요. 어르신, 맛있게 드세요. 젊은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옥수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창밖에 정원이 보였습니다. 잘 가꾸어진 나무들, 예쁜 꽃들.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옆 테이블에서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말을 걸었어요. 네, 어제 입주했습니다. 아, 그러셨구나. 저는 김영희예요. 여기 온 지 1년 됐어요. 박옥순입니다. 옥순 씨, 여기 좋죠? 저도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천국이에요. 김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족들은 자주 찾아와요? 그 질문에 옥수는 잠시 멈칫했어요. 아니요. 이제는 안 올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저도 비슷해요. 아들이 미국에 있거든요.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김영희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근데 괜찮아요. 여기서 새 친구들 사귀고 취미 생활하고 오히려 더 행복한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자식들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김영희의 말에 옥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삶. 손주를 보려고 무릎 꿇지 않아도 되는 삶. 옥순 씨, 오후에 서예 교실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서예요? 네, 여기 프로그램 좋아요. 서예, 요가, 노래교실, 영화 감상. 할 게 많아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좋아요. 오후 2시에 로비에서 만나요. 김영희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옥수는 혼자 남아 커피를 마셨어요. 따뜻한 커피가 목을 타고 넘어갔습니다. 새로운 시작이구나. 오후 1시. 옥수는 방으로 돌아와 짐 정리를 하고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꺼내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여보, 우리 새 집이에요. 어때요? 사진 속 남편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옥순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새로 산 휴대폰이었죠. 아직 아무에게도 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화면을 보니 모르는 번호였어요. 누구지? 옥순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옥순 씨, 저 부동산 사장이에요. 아,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그게 아드님이 오셨어요. 방금 전에. 옥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민수가요? 네. 집이 팔린 거 확인하시고 많이 충격받으신 것 같더라고요. 며느리분도 같이 오셨는데 많이 우시더라고요. 옥순 씨 연락처 좀 알려달라고 하는데.
제가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옥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민수의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충격받아서 주저앉은 모습, 울고 있는 모습,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알려주지 마세요. 네, 제 번호 절대 알려주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요. 하지만 옥순 씨 아드님이 사장님, 옥순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사장님은 아시잖아요. 한 달 넘게 손주를 못 보게 막고 무릎 꿇은 시어머니한테 문도 안 열어준 사람들이에요. 그건 그렇지만 이제 저는 그 사람들하고 인연을 끊었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무것도 알려주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옥순 씨 뜻대로 하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옥순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아무리 밉고 원망스러워도 40년을 키운 자식인데. 하지만 옥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돌아가면 안 돼. 또다시 이용당할 뿐이야. 옥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서랍에서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핏기 없는 얼굴, 주름진 피부, 하얗게 센 머리.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굽신거리지 않는 당당한 눈빛.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3시 서예 교실을 마치고 돌아온 옥순. 김영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붓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쓰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옥순 씨 재능 있으시네요. 글씨 예뻐요. 아니에요. 처음인데요, 뭐. 아니에요. 진짜 잘 쓰세요. 다음 주에도 같이 가요. 네, 그럴게요. 옥수는 웃으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에 부재중 전화가 20통이나 찍혀 있었어요. 모두 모르는 번호들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옥순이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순간 또 전화가 걸려왔어요.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옥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 엄마, 저예요. 민수예요. 전화 좀 받아주세요. 민수는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옥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요. 저희 어떻게 살라고요? 집도 없고. 민수야. 옥순이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집 있잖니. 전세로 사는 30평짜리. 그게 전세금도 어머니가 도와주신 거잖아요. 내가 도와줬으니 내 집이지. 거기서 살면 되잖니.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친정 빚은요? 5천만 원 어떻게 갚아요? 준이 교육비는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야지. 엄마. 48억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데. 왜 이러세요? 옥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편지 읽었지? 읽었어요. 읽었는데. 그럼 알겠네. 엄마는 이미 결정했어. 엄마, 제발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민수가 울부짖었어요. 지혜도 반성하고 있어요. 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준이 이름이 나오자 옥순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준이. 네, 엄마. 준이가 매일 울어요.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할머니 떡볶이 먹고 싶다고.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준이한테라도. 옥수는 눈을 감았어요. 손주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뽀뽀를 해주던 그 작은 입술. 하지만 동시에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지혜의 차가운 목소리. 준이한테 할머니 죽었다고 했어요. 옥수는 눈을 떴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이미 죽었어. 준이한테 그렇게 말했잖니. 엄마, 그건 죽은 사람한테 왜 전화를 하니? 엄마, 그리고 민수야. 옥순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어요. 너희가 원했던 건 엄마가 아니라 돈이었잖니. 집이었잖니. 그 돈은 이제 없어. 그러니 엄마한테 전화할 이유도 없지 않니? 엄마, 그게 아니에요. 민수야, 엄마는 40년 동안 너를 위해 살았어.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어. 손에 물 마를 날이 없었지.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근데 너는 단 한 달도 엄마를 기다려주지 못했어. 손주를 무기로 삼아서 엄마 가슴에 못을 박았어.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이제 엄마는 엄마를 위해 살 거야.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손주 보려고 무릎 꿇지 않고. 엄마, 안녕, 민수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엄마, 엄마, 끊지 마세요. 옥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번호를 차단했어요. 민수에게서 온 다른 번호들도 모두 차단했습니다. 휴대폰을 내려놓은 옥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옥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40년 만에 처음 보는 여유로운 저녁 노을. 일요일 아침, 민수는 밤새 잠을 자지 못했어요.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빠, 어떻게든 어머니 찾아야 돼. 지혜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번호도 차단당했는데. 실버타운을 다 뒤져서라도 찾아야지. 강남에만 실버타운이 몇 군데인데. 그럼 다 돌아봐야지. 48억이 걸린 문제야. 지혜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여전히 돈에만 집착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혜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긴.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가 엄마한테 너무 심했어. 그게 문제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무릎까지 꿇었는데 우리는 문도 안 열어줬잖아. 준이한테 할머니 죽었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그건 어머니가 고집을 부려서. 아니야.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깜짝 놀라 민수를 쳐다봤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 엄마는 그냥 손주가 보고 싶었을 뿐인데. 민수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날 오후, 민수는 혼자 음마 아파트로 향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살던 그 아파트, 1202호 앞에 섰습니다. 이제는 남의 집이 된 그곳. 민수는 현관문에 손을 대고 중얼거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옆집 문이 열렸어요. 중년 여성이 나왔습니다. 어머, 민수 씨? 아, 네. 안녕하세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요? 요즘 안 보이시던데. 그게,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 혹시 토요일에 무릎 꿇고 계시던 분이 어머님이셨어요? 네, 저 그날 봤거든요. 여기 현관문 앞에서 무릎 꿇고 계시길래 괜찮으신가 여쭤봤는데 그냥 가시더라고요. 여자의 말에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엄마가 무릎 꿇은 걸 옆집 사람도 봤다니.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죄송합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1층으로 내려와 옥순네 분식 앞으로 갔어요. 가게는 이미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임시 휴업이라는 팻말이 붙어 있었어요. 민수는 가게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텅 빈 가게, 테이블도 의자도 모두 치워져 있었어요. 엄마가 40년 동안 땀 흘리며 일하던 그 공간. 어릴 적 민수는 여기서 숙제도 하고 떡볶이도 먹었죠. 엄마, 떡볶이 맛있어. 그래, 우리 민수 많이 먹어. 나 엄마 떡볶이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그때 엄마는 얼마나 행복해 했을까요? 민수는 유리창에 이마를 대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수는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그리고 강남의 실버타운을 하나씩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박옥순이라는 분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실버타운에서 거절당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 아들인데요. 제발 좀 알려주세요. 아드님이시라면 어머님께 직접 연락하세요. 그게 연락이 안 돼서요. 그럼 더더욱 저희가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실버타운. 민수는 지쳐서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혜였어요. 오빠 찾았어? 아니, 5곳 돌아봤는데 다 거절당했어. 친정에서 또 연락 왔어. 빚 빨리 갚으라고. 이자가 계속 불어난대. 오빠 어떡해. 정말 어떡해. 지혜가 울먹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진짜로 막막해서 우는 것 같았습니다. 나도 모르겠어. 민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곳만 더 가보기로 했어요. 6번째 실버타운. 한강이 보이는 고급스러운 건물이었습니다. 민수는 로비로 들어가 직원에게 물었어요. 혹시 박옥순이라는 분, 개인정보는 알려드릴 수? 알아요. 알아요. 근데 제발 좀.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수야? 뒤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민수가 돌아봤습니다. 김영희였어요. 엄마의 새 친구. 어머, 정말 민수 씨 맞네? 옥순 씨 아들 맞죠? 아, 네. 어머니 찾으러 오셨어요? 김영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엄마가 여기 계시는구나. 네. 어머니 좀 뵐 수 있을까요?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사람은 옥순이었어요. 엄마, 민수가 외쳤습니다. 옥순은 민수를 보고 멈칫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옥순의 표정은 차가웠어요. 하지만 눈빛 깊은 곳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엄마. 민수는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직원들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민수야, 일어나라. 엄마, 저 용서해 주세요. 제발이요. 민수는 엄마의 치마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지혜도 반성하고 있어요. 준이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제발 한 번만. 민수야.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이 본다. 엄마. 일어나서 얘기하자. 옥순은 민수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로비 한쪽의 조용한 공간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욕심을 부렸어요. 엄마가 무릎 꿇으셨을 때 문이라도 열어드렸어야 했어요. 준이한테 할머니 죽었다는 거짓말도 하지 말았어야 했고,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40년 동안 저 키우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저도 알아요. 근데 제가 돈 때문에, 집 때문에, 민수야. 옥순이 조용히 끼어들었어요. 너 지금 왜 여기 왔니? 네. 엄마가 그립고 미안해서 온 거니? 아니면 돈 때문에 온 거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48억을 되찾고 싶어서였죠. 하지만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옛날 추억을 떠올리면서 마음이 변했어요. 처음에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돈 때문이었어요. 솔직히 48억이 너무 아까워서. 옥순의 표정이 굳었어요. 근데 엄마를 찾아다니면서 깨달았어요. 뭘? 제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지, 엄마가 얼마나 슬프셨을지.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음마 아파트 앞에 갔었어요. 1202호 앞에서 엄마 생각했어요. 40년 동안 거기서 사셨잖아요. 아빠 돌아가시고 저 키우시면서. 분식집도 갔어요. 텅 빈 가게 보면서 어릴 때 생각났어요. 엄마가 떡볶이 해주시던 거, 제가 숙제하는 거 지켜봐 주시던 거. 민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어요. 엄마, 저 정말 잘못했어요. 돈은 상관없어요. 그냥 엄마가 너무 그리워요. 옥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쉽게 용서할 수 없었어요. 한 달 넘게 손주를 못 보게 막았던 그 시간. 무릎 꿇었는데 문도 안 열어준 그날. 준이한테 할머니 죽었다고 했어요라던 그 말. 민수야. 옥순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너를 용서할 수 있어.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면. 엄마, 근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엄마. 지혜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니?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사실 지혜는 여전히 돈 얘기만 했거든요. 48억 어떻게 찾아야 돼? 친정빚 어떻게 갚아? 어머니 설득해서라도 돈 받아내야 해. 옥수는 민수의 침묵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구나. 엄마. 민수야, 엄마가 48억을 너희한테 주면 어떻게 될 것 같니? 네. 지혜는 그 돈으로 친정 빚 갚고 새 아파트 사고 새 차 사고. 그러고 나면? 옥순이 차분하게 물었어요. 또 뭔가를 요구할 거야. 끝이 없어. 욕심이라는 건 그런 거야. 그리고 너는 또 지혜 눈치 보면서 엄마한테 손 벌리겠지. 엄마는 또 무릎 꿇어야 하고.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는 이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하지만. 민수야. 옥순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하지만 엄마도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 엄마도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단다. 너희 눈치 보지 않고 손주 볼모로 협박당하지 않고. 옥수는 민수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민수야, 엄마 여기서 행복해. 친구도 사귀고 취미 생활도 하고 40년 만에 처음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어. 엄마,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 지혜랑 준이랑. 엄마 돈 없이도 잘 살 수 있어. 엄마 하지만 준이는요? 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옥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준이, 가장 보고 싶은 손주. 준이. 옥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준이한테는 할머니 정말 죽었다고 해라. 엄마, 그게 나아. 할머니가 어디선가 살아있는데 못 본다는 것보다 차라리 하늘나라 같다고 믿는 게 준이한테 덜 아플 거야. 옥수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민수야. 네. 준이 잘 키워라.
욕심 부리지 말고 사랑으로 키워라. 할아버지가 너를 사랑했던 것처럼. 엄마. 옥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라, 민수야. 엄마 더 이상 찾아오지 마. 엄마, 엄마. 민수가 옥순을 붙잡으려 했지만 옥수는 몸을 돌렸어요. 안녕, 민수야. 건강하게 잘 살아라. 옥수는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민수가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엄마. 하지만 옥수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어요. 옥수는 그제야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미안해. 민수야. 하지만 엄마도 살아야 해. 1년 후 2027년 봄. 옥수는 실버타운 정원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따뜻한 봄볕이 내리쬐었습니다. 옆에는 김영희가 앉아 있었어요. 옥순 씨,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졌어요. 그래요? 네. 처음 오셨을 때랑은 완전 다른 사람 같아요. 옥수는 웃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민수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준이 얼굴이 그립긴 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편했어요. 옥수는 실버타운에서 서예를 배우고 요가를 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기부한 돈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어요. 이게 맞는 거야. 돈은 필요한 곳에 쓰여야 해. 옥순 씨, 오늘 오후에 미술관 가기로 했죠? 네, 같이 가요. 옥수는 책을 덮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여보. 옥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잘 살고 있어요. 당신 걱정 마세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했어, 옥순아. 잘했어. 옥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68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진짜 자유를 느꼈어요. 손주를 잃었지만 존엄을 지켰습니다. 돈을 포기했지만 행복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제 옥수는 자신을 위해 살고 있었습니다.